내 연봉이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이 연봉을 썼을 때 내 삶이 진짜 완전히 다 바뀌고 너무 편해지고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 이런 그 연봉 써요. 그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연봉만큼 부담을 하는군요. 네. 연봉의 10분의 1도 있어요. 이거 쓰면은 편하긴 해. 근데 없어도 괜찮아. 그냥 없으면 괜찮은데 정말 편해져. 그리고 있으면 뭐 별별 걸 다 할 수가 있어서 진짜 갖고 싶어.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연봉이 10분의 1. 그런데 또 하나. 이거 없으면은 죽어.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내 삶이 완전 망가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연봉의 10배도 써요. 뭐 집인가? 집. 그럼 로봇이 이 단계 중에 어딘가에 있는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빨아먹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로봇 그리고 AI 뭐 이쪽으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빨리 달린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졌는데 실상 그냥 이용자 측면에서는 혹은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봇 뭐 엄청 발전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그냥 말만 이렇게 하다가 또 한참 주식도 말아먹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 때도 있고요. 실제로 로봇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를 전혀 체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야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저는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 진짜 이 분야에서 가장 최전선에 또 가장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들 모셔보고 로봇은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왔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로봇 하면 이분입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네, 한 6, 7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한 5, 6년 된 것 5, 같죠. 6년 정도 됐죠. 네. 그때도 이제 로봇 전문가로서 부부가 함께 이제 로봇을 또 열심히 만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출연해갖고 뵀죠. 예.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교수님만 모시고 로봇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른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나요? 인간형. 네네, 인간형 로봇. 인간을 닮은 그런 로봇이 이제 제일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저게 이제 얼마나 사람처럼 행동하느냐가 이제 로봇의 발전 척도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걸 텐데 그 친구는 옛날 뭐 저 혼다에서 만들었던 휴보인가요? 휴보인가요? 혼다는 아시모. 아시모.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휴보인가요? 휴보. 예. 네. 그 친구는 한 15년, 20년 전에도 혼자 이렇게 잘 걸어 다녔던 것 같고. 맞아요. 지금도 근데 크게 뭐 발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발전한 건가 생각이 좀 드는데 대략 지금 현재 상황 로봇 기술은 또 로봇의 발전은 어디 정도까지 왔다고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만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당시에는 딱 프로그래밍 된 것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임기응변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임기응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네.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무언가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은 AI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AI의 발전 덕분에 인간형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의 발전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지갑을 툭 떨어뜨리면 그 지갑을 주워서 저한테 줍니까? 그런 식의 뭔가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 이제 AI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의 AI는 ANI 즉 어떤 하나의 목적만 잘 수행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잘 세팅을 해놨으면 그건 잘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막 버라이어티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네. 제너럴 A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GI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그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고 GPT로 대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로봇에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아주
정말 관심사예요. 그게 2023년의 관심사고 네. 이런 것들이 로봇에 잘 쓰여지면은 네. 이제 로봇들이 저런 게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최앞단 커팅 엣지 부분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그냥 밀었는데 그냥 균형 잡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무언가 짐을 날러라고 했는데 그 짐이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안 알려줄 거야. 뭐 그냥 저기 가서 짐 날러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저걸 짐이라 그런가? 라고 저걸 날라야지 라고 해서 이거는 어디를 잡아야 되지?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 않았지만 네. 여기를 잡아야 되겠네 하고 잡고 옮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네. 물류 쪽에서부터 드라이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러면 짐을 저 짐 좀 옮겨라. 요 정도 이제 명령을 했고요. 네네네. 그 친구가 가서 짐을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네. 맨 처음에 A 포인트와 한 뭐 B 포인트 정도를 잡고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다 툭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 친구가 혼자 A랑 이번엔 C나 D쯤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렇죠.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걸 합니다. 그럼 몇 번 잡으면 잡을수록 이 친구의 능률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한 모양, 내가 딱 정해주지 않은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네. 잡아요. 여기가 맞겠네 하고 잡다가 그게 뭔가 이제 떨어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학습을 하죠.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 많은 모양의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갖춰지죠. 그렇습니까? 네, 그게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 지도학습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네. 로봇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걔네들 언제 우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쓸 수 있느냐의 네. 기준은 돈이에요. BEP를 넘길 수 있느냐. 얘를 만들었는데 네. 얘 내가 만들어서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네. 샀는데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네네. 이제는 상업적인 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상업적인 면까지 이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는 어떻게 하면 돼라는 해답은 찾은 상태예요. 그런데 쟤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수준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잘 내서 네.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다? 그럼 걔는 상업화가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 한참 막 보급됐던 그 서빙 로봇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들도 한 1, 2년 전쯤에 잠깐 반짝하더니 나는 이게 엄청 빨리 이게 보급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크게 많이 제가 못 가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막 계속 확장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아마 통계를 잡으면 네. 올해에는 전체 매출액은 한 1,000억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올해 기준. 네. 그 전에는 뭐 200억이었나?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 성장 빨리 하고 있군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곡선을 그릴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이게 어디랑 또 연결돼 있냐면 인건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 네. 로봇이 빨리 이제 자리를 잡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고용률 또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뭐라 하죠? 구인 공고를 냈는데 네. 얼마나 빨리 구인이 되느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인간 세상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딱 1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내지 3차 방정식 정도가 돼서 네네. 인간이 얼마나 임금이 올라가고 혹은 뭐 사람들이 빨리 지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올라가거나 저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될 수는 있으나 여튼 그래도 방향성은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근데 증가율은 계속 한 20% 30% 그래요?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계속 확보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크게 산업용 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용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이제 두 파트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로봇을 이제 분류를 하죠. 네.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제 뭐 산업용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좀 예전 얘기로 하자 그랬고
그럼 뭐 서비스는 산업 아니냐 이러면서 산업용 로봇이라고 불렀던 거를 네. 이제 제조용 로봇이라고 부르자라고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막 팔 이만한 거 나오고 칙칙 하는 거. 그렇죠. 예.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들 이런 걸 제조용 로봇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예. 그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로봇들 이걸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하자라고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네.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은 또 전문가용 서비스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문가용 서비스는 뭔가 좀 훈련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 예를 들자면 병원 네. 또는 군대 뭐 이런 재난 현장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훈련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분류가 좀 기술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우리가 식당이나 뭐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서비스용 로봇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네. 여기에서 이제 누가 얼마냐 얼마 매출 올렸냐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용하고 이제 서비스는 이제 전문 서비스용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용이 있는데 이 전문 서비스용은 그러니까 로봇 운용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로봇.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현재 그 세 개 중에는 어디가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까? 물론 제조용 로봇은 오래됐어요. 한 20-30년 됐죠. 공장에서 그렇겠죠. 로봇 예. 쓴 지는 꽤 오래됐죠. 예. 이제 이거는 뭐 이미 블루오션이에요. 이미 수조 원의 시장이.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없을 뿐. 그리고 여긴 굉장히 큰 산업이고. 이거 어디가 제일 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독일. 일본, 독일. 정밀 공학이 하고. 많이 발달한. 제조 강국이고 또 정밀한 제조를 잘하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래도 있습니다. 대기업들. 네. 아시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제조용 로봇을 쓰는 국가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스코어로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이요? 네, 그 밀도라고 불러요. 인구 밀도처럼 네네네네. 인구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 있는가 이걸 로봇 밀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1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지? 2등하고 격차가 진짜 한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 돼요. 아니 일본이나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로봇 활용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여기저기서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파는 나라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립 뭐 이런 느낌이 로봇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써요. 공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로봇 밀도가 제조용 로봇이 많아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비스용 로봇을 바라봤을 때는 전체 로봇에서 제조용 로봇 대비 서비스용 로봇이 굉장히 작아요. 한 9대1 정도 느낌으로 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작아요. 서비스 로봇을 잘 그렇게 막 활발하게 아직은 못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로봇이 있나요? 그러면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서비스용 로봇이 점점 성장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무섭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날 서비스용 로봇은 뭐예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서빙하는 로봇들, 식당에서 음식 날라주는 서비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실감하실 거는 배송, 택배. 그거 아직 근데 안 되잖아요. 저번 달에 규제가 풀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규제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배송. 그러면 그 야쿠르트 선생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거에 이제 물류 실어서 집집마다 배달을 이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야쿠르트 건 좀 크고. 그보다 작은 한 요만한 책상만한. 엘리베이터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로봇들이 이제 인도에서 다닐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어요. 그 보행권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로봇들이 보행권을 획득한 게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됐어요? 네. 그 친구들이 직접 배송을 해요? 네. 그래서 음식 배송 그리고 또 뭐 지금 음식 배송 위주로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걔들이 갖고 온 걸 먹어요? 그럼요. 하신 분들 있어요.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택배도 이제 시작을 좀 할 거예요. 여러 알고 있는 기업들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느 포인트까지는 이제 좀 트럭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져다 주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부터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나요? 마지막 그 소비자 있는 데까지는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일이군요. 예, 라스트 마일 솔루션으로 로봇은 네.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고 전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용이라고 할까요? 네. 그 비용이 라스트 마일이 상당히 높아요. 중간보다. 로봇이 침투하기 좋은 조건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짧은 구간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일할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배송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 로봇들이 들어가기 좋죠. 그래서 로봇으로 배송하면은 굉장히 싼 값의 배송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 힘들어한다던가 그렇겠죠. 또는 엘리베이터 타는 거 힘들어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네. 좀 인간이 약간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층으로 내려와 주세요. 뭐 이런 거죠. 나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와서 가져가 주세요. 이러는데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배달료가 1,000원이야. 한번 잠깐 내려갔다 오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 좀 내려가기 싫어. 그러면 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인간이 배달해 주는 것. 이런 양자택일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나중에. 그렇겠죠. 그럼 그 친구들이 먼저 그 영역에 침투를 해서 사람들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고 점점 이제 그 영역은 넓어져서 네네네. 그렇게 이제 가겠군요. 네, 그래서 바퀴로 이동하면서 무언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배송이라고 딱 한정 짓지 말고 네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 바퀴로 뭔가 굴러가면서 뭔가 운송할 수 있는데 이걸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 하면은 의외로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솔루션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로봇 만드는 기업들 지금 배송으로 이제 돈 벌 겁니다. 그럼 그 회사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게 그런 로봇들 만드는 것도 잘해요? 아니면 이제 일본 또 독일 같은 나라가 일단 그것도 그러니까 서비스용 로봇도 잘 만들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서비스용 로봇은 그래도 꽤 잘 하는 편입니까? 전통적인 로봇 강국은 일본, 독일이 맞았어요. 네. 그런데 신흥 강국은 중국이에요. 중국. 서비스용 로봇의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서비스용 로봇이 그럼 쓰이냐 안 쓰이냐는 가격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면 싸게 싸요.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BP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 로봇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국 로봇을 사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긴 중국이 그 로봇 청소기도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요. 로봇 청소기도 그리고 아주 이제 그 가격도 막 저가 막 뭐 5만 원, 10만 원짜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들과 비슷한 가격의 제품들과 아주 고급 제품들도 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요. 드론에서 이미 한 번 당했거든요. 드론은 중국이 진짜 강국이죠. 네, DJI가 저가로 공세를 막 하니까 우리나라 드론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막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웬만한 드론 제품들은 이제 중국산인 게 상식이 돼 버렸거든요. 예. 로봇도 똑같은 전략이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드론처럼 또 당할 거냐, 아닐 거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서서히 이제 기술력도 쌓고 점점 이제 노하우도 생기면서 점점 더 고품질 로봇들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그냥 맨 밑바닥에서부터 중국이 싹 다 죽여버리면 아예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는 패권과 관련된 얘기고
죽고 살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나중에 봤더니 전 세계에서 로봇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가 안 돼. 이런데 우리도 못해. 잃어버리면 신성장 동력 같은 게 하나가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지금 뭐 자동차 우리 열심히 잘 만들고 있어서 네네.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자동차가 이제 못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런 느낌으로 미래의 인류가 로봇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산업화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로봇을 못 만드는 나라야. 이거는 지금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핵심 기술이? 그러니까 로봇을 만든다, 서비스 로봇을 만든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뭡니까? 지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움직이게 할 때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하느냐. 구동과 뭐 액추에이팅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정밀도 이런 네. 거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AI.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 상황 판단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더 안전한가. 안전한가는 뭐 AI와 구동의 결합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센싱은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센싱은 이제 구동에 포함된다고 할게요. 구동에 포함되는 거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과 네. 그다음에 생각이라고 할까요? 인텔리전스라고 할까요? AI의 영역 두 가지가 잘 받쳐줘야 네네네. 좋은 서비스용 로봇이 나와요. 근데 현재까지 그 기술력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큰 차이 없는 상황이에요? 기술은 뭐 다 알죠.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네. 다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싸게 만드냐? 얼마나 싸게 만드냐. 거긴 당연히 우리가 밀리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지금 로봇 쪽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뭐 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는데 뭐 개인적인 판단하신다면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 회사, 우리 회사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회사도 하세요? 예, 저 연구실 스피노프 컴퍼니 하나 만들어서 A 로봇이라고. A 로봇. 네, 인간형 로봇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로봇 만드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비상장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네이버가 로봇 진짜 잘해요. 네이버는 하드웨어는 안 하잖아요. 잘 만들어요. 네이버가? 네.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할 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뭐 두산 로보틱스 또 뭐 어디죠? 뭐 한화도 있고. 하나도 로보틱스가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 회사들. 현대 뭐 이런 거. 네, 현대. 그리고 이건 만든 회사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딥니까? 그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뭐 그런 데가 이제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A 로봇이라는 교수님 회사 말고 거기 이제 잘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잘한다고요? 네, 네이버가 잘해요. 네이버가 공장이 있어요? 아니면 연구실 수준에서 잘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아직 상업화는 안 해요. 네. 희한하게. 그런데 정말 10년 앞을 보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옥 하나, 빌딩 하나를 졌는데 그 빌딩의 성격이 우리는 건물 전체가 로봇이야 라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로봇 친화형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사옥 자체 내에서 전체 회사가 다 로봇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로봇이랑 어울려 삽니다. 현재도? 네. 그걸 내부에서 다 테스트를 실생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테스트죠. 그럼 그 건물 내에서는 로봇들이 자유자재로 막 엘리베이터 타고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래서 물건 배송하려면 배송하시는 분들이 로비까지만 오시면 돼요. 로비부터는 알아서 그냥 로봇들이? 사람들한테 갑니다. 주소 이렇게 받는 사람 이름 찾아갖고 이 사람은 어디지 몇 층 이렇게 딱 올라가고. 네. 오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가 로봇을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주식을 언제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상장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이버 뭐 로봇 뭐 이런 회사 이름이 있어요 또? 랩스. 네이버 랩스? 네. 거기 무슨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아니었어요? 클라우드 쪽이 또 있어요. 클라우드 쪽은 또 따로 있고 그쪽은 AI 쪽으로 연구하는 곳이 있고 그 말고 다른 조직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제 로봇 관련 팀들은 다들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각자의 본업이라고 할까요? 각자의 스타일에 네. 맞게 로보틱스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중소기업으로는 네. 좀 주목해볼 만한 그 배송 업체들, 배송 전문 업체들이 네.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죠. 배송 로봇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긴 이제 로봇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 로봇을 가져와서 배송에 최적화 시켜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인가요? 그런 SI 업체도 있고 네. 만드는 업체도 있고 아, 물밑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그러면 한 2년, 3년 정도면 우리가 뭘 받아보는 데는 굉장히 큰 변화가 곧 오겠네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만 가보더라도 네. 옆에서 로봇이 덜덜덜덜덜 하고 가는 게 일상이에요. 이제는 그 친구들이 뭐 배송하는 로봇 배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은 로봇이 네. 옆에 가고 있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아니고. 매일 봤던 거죠. 걔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 훼손하면 훼손할 리는 없나? 훼손할 수도 있지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 훼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네. 그 11월 17일에 법 개정하기 전에 네. 보험회사랑 이미 다 MOU를 다 맺고 보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 친구가 사고 치더라도 손해배상 같은 거 그래요? 그리고 또 로봇 뭐 도난 분실 뭐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로봇 한 대당 얼마의 보험료를 가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비스할 수 없어요. 자동차 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것까지 준비가 돼 있죠. 근데 로봇이 이렇게 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좀 깊겠죠. 예. 저는 저출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출산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0.7%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0.7명. 네.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사람들이 감을 잘 못 잡아요. 근데 숫자로 하자고요. 그 몇 명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1년에 예. 뭐 지금 한 30만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25만 명이 안 됐습니다. 25만 명이 안 됐나요? 24만 8천인가 그 정도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네. 정프로님 때는 몇만 하셨어요? 저희 때 거의 한 100만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정해진 미래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 뭐 숫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맞죠. 그럼 이게 쭉 올라갈 겁니다. 네네네. 10년 뒤, 20년 뒤 정프로님 은퇴하시고 저 아니요 좀 더 할 건데요. 10년, 20년 뒤, 20년 뒤. 근데 은퇴하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네. 이제 곧 은퇴를 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일할 사람은 없고 없어요. 누가 돌봐줘요? 없어요. 그냥 비참하게 살 거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로봇이 그런 거 케어 쪽으로도 요구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 싶긴 해서.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큰 맥락 중에 하나, 서비스 로봇의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네. 돌봄이에요. 되나? 그래서 간병인들, 그러니까요. 그 간병인들 하는 업무가 얼마나 고됩니까? 그거 안 할 거예요. 그 고된 일을 누가 해요? 나 딴 거 해도 되는데. 엄청난 월급 받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네. 지금 간병인들 하려면 뭐 몇백만 원씩 막 주고 해도 잘 안 하시려고 하죠. 구할 수 있을까 말까 지금도 네, 그런데 네. 사람이 없는 시대,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에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같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만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어려운 거일수록 로봇들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사회 구성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네네네.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은 꼭 맥락을 잡고 가야 되는 산업이고 주도권을 놓치면 우리는 그 로봇을 만드는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의 뭐 죽고 사는 문제하고 네.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 완전히 당했는데 네. 이제 막 열리는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잘하면 사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막 인건비 많이 들여서 만드는 로봇 같으면 좀 더 우리가 많이 불리할 텐데 만약에 이 로봇 만드는 제조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로봇으로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으로 만약에 이게 거의 자동화가 된다면 인건비 싸움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럼 이제 아이디어 내지는 네, 그런 걸로 충분히 싸움한다면 요건 좀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해볼 네. 만은 해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로봇은 그냥 기계가 아니라 얘는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기계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묘해요. 그냥 뚝딱뚝딱 싸게 잘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냥 초기니까 누가 더 싸게 잘 만드냐 하지만 나중에 약간만 고도화되면 네네. 이 퀄리티를 따질 거고 그 퀄리티는 뭐냐? 인간하고의 상호작용일 거예요. 저 로봇은 괜히 그냥 좋아. 이게 컨텐츠잖아요. 뭐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아이폰 갤럭시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차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갬성. 그러면서 뭐 여기에 몰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로봇은 더 할 거예요. 사람하고 인터랙션이 되는 기계거든요. 네네. 또 감정 교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컨텐츠로 돌파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이 꼼수. 네. 여기를 잘 발휘해서 이거는 지금 잘만 버티면 승산을 어느 틈에서는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로봇은 말씀 주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거의 규격화된 한두 업체가 그 규격화된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승자들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컨텐츠 앱들을 이제 각자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싸움인 것 같고 근데 로봇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하드웨어가 너무 다르니까 시장이 스마트폰이 이제 다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똑같은 것들을 이제 들고 다녀도 되는 거지만 로봇은 뭐 말씀하신 무슨 저 돌봐주는 로봇, 뭐 배달 로봇 이게 이제 완전히 하드웨어 자체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를 얼마나 거기에 한 목적적으로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시대입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래서 각 목적별로 로봇들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2020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배송 로봇이면 배송 로봇, 뭐 닭 튀기는 로봇이면 닭 튀기는 로봇 이렇게 따로따로 태스크당 하드웨어가 정해져 있는 시대인데 이게 나중에 수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마치 지금 핸드폰처럼? 네. 그거를 우리는 인간형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아, 인간이 하던 일들을 이제 로봇이 맡아서 한 거니까 부분별로 결국은 다시 총 합쳐져서 로봇이 인간처럼만 일해주면 굳이 이 로봇 저 로봇 따로 살 필요 없이 너 지금 야 물건 좀 갖고 와도 할 수 있는 거고 너 할머니 좀 돌봐드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로봇이라고 안 하고 인간형 로봇일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 상황 혹시 기억하세요? MP3 플레이어였었고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하려면 이메일 보내려면 PDA 뭐 이런 거 있어갖고 멋있게 이렇게 펜 딱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별의별 디바이스를 주렁주렁 달고 살았어요 우리.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나 딱 들고 나오니까 모든 것이 글로 다 빨려 들어갔죠. 아니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갖고 디지털 카메라 회사 망했죠. MP3 플레이어 회사 삼각형으로 만들 그 회사 망했죠. 그런 거 우리 겪었어요 이미. 그러네. 그런 일이 또 역사는 반복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형태가 이제 로봇으로 옮겨가서 이제 어떤 또 전장이 펼쳐지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비디오를 하나 공개했는데 머스크가요? 네. 와. 왜요? 사람을 완전히 기를 딱 절망하게 만들어요? 맞게 만들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랬거든요, 저도. 네, 네. 아, 빨리 따라오네. 아,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속도 빠른데 긴장해야겠네.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게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조만한 무슨 저 블럭 같은 거 블럭 같은 거에서 맞추는 거. 예.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줘도 예, 그걸 잘 예. 잡아갖고 이렇게 그 다음 버전이 뭐 나왔어요? 네, 오늘 나왔어요. 뭐예요? 몇 시간 전에. 일단은 디자인을 정말 사람처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네. 커버링 잘 해갖고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네. 막 전선 보이고 네. 주렁주렁 막 기계처럼 보였는데 예. 커버링을 잘 했어요. 예. 그리고 움직임도 더 세련돼졌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을 딱 받고 있어요. 아. 그래갖고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그 비디오 보면서 봤거든요. 왜 하필 오늘 이게 나오고. 아니 그 지금 이제 뭐 하는 일 태스크가 발달했다는 거야 아니면 외모가 너무 예뻐졌다는 거예요? 일단 외모가 발달했다는 건 중요하고요. 네. 걷는 동작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여기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계속 이 위협을 주고 있어요. 로봇 하시는 분에게.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뭐 그냥 뭐 잘 예뻐졌네 뭐 이 정도겠는데 저는 이족 보행 전문가라 이 모양을 보면 알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는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그 자연스러워진 걸음걸이가 그게 하드웨어적인 개선이었어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었어요? 둘 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개선됐어요. 아, 그래요? 이 도대체 마지막 비디오 보여준 지 몇 개월 지났다고 이러는 거야. 진짜 나도 좀 빨리 좀 하고 싶은데 이 자본의 힘이 무섭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또 사야 되나 그러면? 또 그렇게 투자는 그래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사실 이제 로봇의 발전 경로를 이렇게 대충 그냥 생각해 보면 각 업무별로 막 아주 세분화된 로봇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그게 막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 다음 이제 최종 단계쯤으로 인간다운 로봇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느낌은 오히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머스크가 치고 나가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로 그냥 먼저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팍팍팍 진도 뽑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배터리로 가요? 네, 지금은 배터리로 가죠. 어디 뭐 저 선 연결해서 이렇게 안 하고. 안 하고. 자, 근데 저는 배터리가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느낌은. 정확해 보시네요. 그죠? 그렇게 만약에 인간의 모습을 닮은 저 모터들이 예를 들어 뭐 있다면 한 전신에 한 수십 개 내지 뭐 100개 넘는 모터가 아마 있어야 될 거고 네. 걔를 각자 다 제어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모터들을 다 에너지를 주려면 그렇죠. 배터리가 뭐 몸 안에 거의 뭐 꽉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을 발목을 잡고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라고 해서 거의 테마주지만 네네. 기술 속도 진짜 빨라서 뭐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있고 뭐 각종 디바이스들의 운영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로봇에 있어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한 10분의 1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퀀텀 점프가 없으면 영화 속에서 보이는 그런 로봇들처럼 쓰이기에는 아직 좀 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분들은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거 산업 발전될 거야. 라는 가정을 딱 가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은 따라오면 그때 결합하면 돼. 지금은 잘해봐 6분 움직이지만 이건 뭐 결국 배터리는 극복할 거다 얘네들이. 우리는 그냥 빨리 로봇 기술만 만들어갖고 배터리 따라올 때만 기다리면 된다. 네.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은 그 테슬라가 만들었던 그거보다 확실히 좀 처져요 아직은? 몇 개월 전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본 거는 넘어섰어요? 이거는 넘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그래서 빨리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녹화할 때가 아닌데. 이런 건 어떻게 국책적으로 좀 이렇게 엄청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놓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스마트폰에서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거니까. 그런데 새로운 로봇 시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그 뒤로는 뭐 밀리는 거죠. 밀리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R&D나 뭐 이런 것 쪽으로는 조금 쉽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산도 깎고 있는 상황인데 뭐.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이런 때 예산을 깎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경쟁에서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될 기업들이 지금 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일단 나라에선 뭐 해야 됩니까? 일단 R&D를 좀 잘 밀어줘야죠. 네. 일단 로봇은 상업화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고 미래 산업이고 이런 것들을 기업이 큰맘 먹고 투자하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큰 맘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 만약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3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로봇은 5년, 10년 앞을 보고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인 거고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설 부분들은 근 미래가 아니라 네네. 약간 좀 먼 미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 R&D, 개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예를 들자면 뭐 공공기관에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마중물이 돼서 펌프에 물을 돌게 만들어주는 힘을 세금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업들은 네. 지금 뭐 각자 많은 기업들이 느끼고 있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로봇 시대 생각보다 빨리 네. 오겠다라고 해서 전문 팀들을 다들 꾸리고 있고 그리고 M&A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그 중소기업 스타트업들 이제 매입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은 이제 2년, 3년 내에 수익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위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조금 큰 시야를 가지고 정말 자본이 이제 바탕이 되는 곳이라면 내가 멀리 보고 큰 시장으로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결심을 좀 해주시고 투자를 일으켜 주시는 게 정말 큰 기업이냐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연구하신 입장에서 또 이제 그 산업에도 직접 이제 투신한 입장에서 네네네. 뭐 그런 게 빨리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또 한정된 자원을 또 맞아요. 효율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써야 되기도 하잖아요. 나라 입장에선. 숙명이죠 대한민국의. 혹시 네.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태양광을 굉장히 빨리 뭘 했으나 결국 이제 중국에 다 따라 잡혔듯이 차라리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중국이 빨리 싸게 만드는 태양광 패널 사다가 그냥 발전하는 게 훨씬 더 낫듯이 네네네. 로봇도 지금 정확한 방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엉뚱하게 이렇게 막 기술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 딱 봐서 네.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적응해갖고 그 훨씬 더 저렴해진 개발 비용이나 아니면 그 뭐 자원 상태에서 빨리 그때 그냥 따라잡으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안 또 한 번 될까요? 잘 써보자.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듯이. 스마트폰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또 세계 1위 했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정책을 되게 잘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 거를 잘 생각해 보면 네. 2010년이에요. 그치 2007년인가 애플은 먼저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3년 막아준 거죠? 예. 3년을 뭐 각종 규제로 막아줬어요. 네. 그동안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면 2007년부터 삼성전자, LG전자가 개발을 했느냐? 네. 아니에요. 그 전부터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따라잡을 수 이거는 있구나. 막으면 버티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고. 조금만 막아주세요. 우리 금방 다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거 만드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2005년, 2006년 다 알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기서 그렇게 해? 다 통합할 거야?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해갖고 같이 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을 보고 뛰고 있었어요 이미.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자, 미래를 보고 뛸 것이냐.
그러면 그거 뛸 것을 정부가 나서서 키워줄 것이냐.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또 그 전략을 쓸 것이냐. 네. 아니면은 드론처럼 그냥 갖다 쓸 것이냐.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봇 이쪽이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이쪽 로봇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가능성이 꽤 높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게 시기는 전문가들마다 좀 다를 수 다 있으나.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으로 수렴될 거다라고 보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다 많이들 일치를 해요. 그리고 그 로봇의 기능과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서비스들, 즉 해리포터로 치자면 네. 집요정, 네. 도비 같은 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까지가 된다면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산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면 될까? 지금 물가로 음. 제가 이제 얼마면 사서 쓸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충전 완충했을 때 한 1시간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뭐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뭐 이렇게 넣어놓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1시간 갖고는 안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네. 한 8시간이에요. 8시간? 한 번 충전하면 8시간은 써야지가 업계에서는 그냥 그게 목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업무 시간이거든요. 8시간까지? 9 to 5. 뭐 8시간이면 진짜 너무 바랄 것도 없는데 만약에 8시간 일한다고 치고 또 뭐 한 2시간, 3시간 또 이렇게 충전해야 될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로봇에 내가 시키는 거 집안일 어느 정도 다 한다. 그리고 뭐 심부름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한 3천. 3천이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연봉 기준이에요. 자신의 연봉으로 네. 내 삶이 굉장히 바뀌어졌고 편안하고 뒤로는 못 간다. 네. 그게 연봉입니다. 본인의 연봉을 보통 그 정도로 쓸 수 있다고 해요? 네, 내 연봉이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이 연봉을 썼을 때 내 삶이 진짜 완전히 다 바뀌고 너무 편해지고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 네. 이런 그 연봉 써요. 그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연봉만큼 부담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연봉의 10분의 1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 쓰면은 편하긴 해. 근데 없어도 괜찮아. 그냥 없으면 괜찮은데 정말 편해져. 그리고 있으면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어서 진짜 갖고 싶어.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연봉의 10분의 1. 그래요? 네. 그럼 대충 한 달 월급 정도는 그렇죠. 여기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가격 정책은 그렇게 나가요.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네. 이거 없으면은 죽어.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내 삶이 완전 망가져서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연봉의 10배도 써요. 뭐 집인가? 집. 그래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럼 로봇이 그러면 2단계 중에 어딘가에 있는가를 하면 지금은 연봉의 5배,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 없다고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화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연봉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얘가 있으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뒤로 못 돌아가. 이러면 이제 팔리는 거죠. 그게 어떤 서비스겠느냐. 근데 약간 좀 기대는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느낄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 친구가 그냥 뭐 계속 이제 자주 보고 하다 보면 어쨌든 저도 뭔가의 감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 뭐 이런 걸 떠나서 생겨요. 네, 약간 친구 같은 느낌 혹은 뭐 의지하고 싶은 무엇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예전까지는 그 생기게 하려면 되게 좀 어려웠어요. 2022년까지는. 네네네. 2023년 들어가면서 제가 연구 개발하는데 너무 지금 다른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GPT가 나왔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면 할수록 좀 괜찮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논리 구조를 잘 짜느냐, 코딩을 잘 짜느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용 로봇인데 참 말을 잘하네. 뭐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LLM, GPT를 연동을 시켜버리니까 느낌이 달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똘똘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네.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이 약간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뭐 친밀감 네네네. 확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느껴요. 만드는 사람인데도 내가 만든 게 아닌 것이 막 나오니까 대답이 네네. 어이 똘똘하네? 그래 그럼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면서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GPT를 연동한 서비스용 로봇을 10월에 선보였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네. 바퀴로 굴러다니면서 이 제스처도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네네. 사람들 말 잘 들어갔고 그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음성으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봤거든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태까지 나 20년 동안 이 로봇 진짜 열심히 만들어갖고 막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기계 그냥 보듯이 봤던 건, 했는데. 네, 이제는 달라요. 어이 뭐야 왜 이래 뭐 사기당한 것 같고 느낌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정 PD님이 그냥 뭐 친밀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잖아요. 네. 한번 써보세요. 느껴져요. 그런 친구들은 어디에 맨 처음 이제 활동을 하는 거 어디에서 박물관 뭐 이런 데서 하나요? 네, 과학관, 박물관 이런 데서부터 먼저 연락이 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도슨트라는 직업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네. 소화를 못 해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로봇이 이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게 필요했었어요. 그 개별 설명도 가능하겠다 그죠? 네.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이 그림을 막 물어봐도 얘는 뭐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얘는 이 사람이랑은 이만큼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이거 물어보면 또 같이 동시에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스피커를 쓰고 있습니다. 스피커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작품은요, 그래갖고 계획된 얘기를 해요. 이 작품은 작가가 누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래요 그 작가가 이거 말고 또 뭐 딴 거 뭐 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말했을 텐데 이젠 찾아요. 그래서 보여줘요.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말로 해줘요. 이 작가 영역을 막 쫙 읊어줘요. 그건 제가 프로그래밍 안 했거든요. 지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의존해서 지금 GPT한테 정 PD님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막 답을 해주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전시 서비스, 뭐 도슨트 이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찾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본격적으로 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정말 재밌는 곳에서 연락이 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지금 생각도 못 하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 모델하우스는 사람들 막 밀려드는 거죠. 좋겠다. 약간 그리고 그 로봇이 설명해 주는 게 사람 없으니까 해준다는 느낌보다도 뭔가 약간 좀 더 미래의 어떤 어차피 내 집을 막 청약하고 할 때는 더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걸 테니까 그런 미래 이미지랑도 좀 로봇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신선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문진 서비스 이런 것도 해봤어요. 병원에 이제 처음 들어온 손님 보여집니다. 딱 들어오면 저 사람 처음 오신 손님인 것 같은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네네. 행동을 보면 돼요. 사람들 행동을 보면 들번들번 거려요. 그리고 왠지 오른쪽으로 돌아요. 사람들이. 왜? 그게 습성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처음 온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들번거리면서 보면 쟤는 초짜구나. 네. 이래서 처음 오셨으면 거기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뾰로로 갖고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는요 그러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재밌다. 근데 이게 만약에 키오스크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질문과 대답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 GPT를 이용하면서부터 로봇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되게 신기한 해예요. 올해가. 그것도 모르고 저는 올해를 넘길 뻔했네요.
아직 며칠 아니, 남았으니까. 그렇지. 박사님 안 만났으면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 2023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로봇에서. 네네네. 아, 2023년이 로봇과 GPT의 만남이 이루어진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거는 앞으로 기존의 로봇 발전 속도보다 아주 획기적인 무언가가 전환점이 된 해. 그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겠군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배송 로봇 규제가 풀린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꾸역꾸역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는 가고 있다. 다행히도. 마구 앞서가진 않더라도. 네, 이제 박사님이 좀 마구 앞서 가셔야죠. 저요. 투자 좀 해주십시오. 아니, 얼마 필요하신데?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얼마면 돼요? As many as possible. 아, 그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로봇.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투자의 대상으로서 로봇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상상 같은 걸로 로봇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오늘의 우리 박사님과의 대화가 두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아마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로봇 혹시 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런 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판단을 하셔야 로봇 투자하는데 아마 좀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런 거 혹시 팁 하나만 주신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그 투자하려는 회사의 연역을 좀 꼼꼼히 보세요. 연혁? 네. 네. 언제부터 해왔고 어떤 로봇들을 거쳐서 지금의 로봇 회사가 됐는가. 왜냐하면은 이제 로봇 붐이다 그러면은 막 추가해. 여기저기서 막 원래 로봇 회사 아닌 데서 막 로봇 한다고 막 얘기하고 이럴 거거든요. 인공지능도 그랬잖아요. 배터리도 해. 갑자기 무슨 씨앗 만들던 애들도 막 갑자기 배터리 사업 추가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로봇은 특이하게도 이게 업력, 구력인가요? 구력이 쌓이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디테일하게 갖춰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단기 습득으로는 잘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될 것 같아도 우리가 뭐 다른 기계는 잘 만들어. 로봇도 뭐 하면 어차피 기계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군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구력을 잘 축적해 왔는가,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그냥 유행 따라서 어떻게 사람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하고 팡 하는 회사다라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회사라고 뭐 안 좋은 회사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내공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네네네네. 아마 로봇 관련 투자를 결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로봇 공학자시죠.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한재곤 교수님 모시고 로봇 산업에 대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또 제가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로봇 같이 한번 출연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로봇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올까요? 네. 저 다시는 그냥 네가 말해.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번 너도 알잖아. 그리고 한번 해보죠, 뭐. 할까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재곤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